여러분, 혹시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? 그런데 이게 한국의 수많은 젊은 의사들에게는 현실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부, 바로 전공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건 단순히 좀 쉬고 싶다,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. 의사란 과연 누구인가? 그리고 환자의 안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. 바로 이 숫자, 140시간입니다. 네, 한 전공의가 단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보고한 시간이에요.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직업을 거의 3개 가까이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자, 이 거대한 시스템의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바로 주 80시간 근무라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법적 기준입니다. 놀랍게도요, 전공의들을 근무 시간을 정해놓은 법은 이미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를 보면 이 법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, 어쩌면 얼마나 무력한지를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점, 바로 이 전공의법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전공의를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수련생으로 보는 일종의 특별법이에요.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주 80시간이라는 정말 예외적인 근무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통계들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법이 있어도요, 4명 중 1명은 그 법을 그냥 어기면서 일하고 있어요.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요, 당연한 권리인 휴가조차 마음대로 못 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. 아니,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이런 차가운 숫자를 넘어서요, 이 비인간적인 스케줄이 만들어내는 진짜 대가, 그러니까 의사 개인과 또 우리 환자 모두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,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말 극심한 피로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을요. 이게 바로 우리 젊은 의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. 보세요. 77%가 넘는 의사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요. 절반 이상은 자신의 이런 상태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. 결국 의사의 번아웃은 곧바로 환자 안전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죠. 특히 여성 전공의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.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. 한 젊은 의사가 자신의 커리어와 또 가정을 꾸릴 권리 사이에서 정말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임신 계획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밤샘 근무를 해야 한다니, 이건 명백한 차별이죠. 이 한 문장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. 내가 하루 쉬면 내 복료가 말 그대로 죽어나는 구조.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. 결국 이건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뿌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전공의는 과연 노동하는 근로자일까요? 아니면 배우는 수련생일까요? 이 둘의 차이는요, 정말 하늘과 당 차이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직원이냐 학생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수련생, 즉 학생으로 보면 교육을 위해서 주 80시간 근무가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. 근로자, 즉 직원으로 보면 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노동은 초과 근무가 되는 겁니다. 병원들은 수십 년 동안 전자를 주장해 왔던 거죠. 네,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병원은 전공의를 교육받는 학생 취급하면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시키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. 그런데요, 이 견고했던 성벽의 균열을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오래된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모든 규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바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. 무려 9년이라는 긴 법정 투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. 전공의는 수련생이기에 앞서
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다.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바뀐 겁니다. 이제 법적으로 전공의의 기본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 됐고요. 그 이상이라는 건 모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초과 근무가 된 거죠. 말 그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판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더 복잡하고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. 이제 법원의 판결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 국회와 병원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. 국회에서는 지금 이 판결을 법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안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60시간을 상한선으로 두자는 주장과 아니 대법원 판결대로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시간을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주장,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물론 거센 반발도 있습니다. 의료계에서는 섣부르게 근무 시간을 줄였다가는 경험 부족한 의사만 양산하는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. 병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정말 거대한 숙제를 또 안게 된 겁니다. 과연 수련의 질을 지키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?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. 전공의를 온전한 근로자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수련의 질과 우리 환자의 안전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? 이 거대한 전환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